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자, LAFC와 FC 댈러스의 맞대결. 그냥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양 팀의 공격력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저희는 그냥 몇 골 넣었나 이런 거 안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는가. 바로 이 기회의 질이거든요. 이게 진짜 공격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바로 이 NPXG, 그러니까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페널티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따르는 요소를 싹 걷어내고 순수하게 필드 플레이로 얼마나 찬스를 잘 만들어냈는지 그 팀의 진짜 공격 설계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뭐랄까 가산점 빼고 진짜 실력만 보는 거죠. 자, 이걸로 LAFC를 보면요. 와, 이건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 보세요. 단 2경기 만에 NPXG 수치가 무려 5.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당 평균 2.6골은 넣을 만한 찬스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공격력의 65% 이상을 사실상 단 2선수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데니스 부앙가가 혼자서 기대 득점 2.63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티모시 틸만이 키패스 6개, 도움 3개로 공격의 활로를 다 뚫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선수가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대편 FC 댈러스는 어떨까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누적 기대 득점이 2.4에 그쳤어요. 경기당 1.2골 정도의 기회밖에 못 만들고 있다는 건데 이건 공격이 정말 답답하다는 신호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FC 댈러스의 공격은 솔직히 말해서 통계적 착시에 가깝습니다. 왜냐? 바로 공격수 페타르 무사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받은 기회의 질, 즉 XG는 0.88에 불과했어요. 한 골도 채 안 되는 기회였죠. 그런데 이걸 본인의 엄청난 결정력으로 유효 슈팅 기대값 XG-OT를 1.40까지 끌어올려서 2골이나 터뜨린 겁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계속될 수 없는 활약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공격력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수비를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한번 보시죠. LAFC 수비, 한마디로 철벽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아예 공간을 내주질 않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기대 실점 2.0입니다. 상대가 위협적인 슈팅을 거의 때리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FC 댈러스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2경기 만에 기대 실점이 5.2나 돼요. 이건 그냥 수비 라인이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위험 지역이 그냥 상대 공격수들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죠. 근데 실제로는 2골밖에 안 먹혔다고요? 네, 그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점이 적었던 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고 조만간 이 모든 수치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핵심 스태트를 양쪽에 딱 놓고 보면 두 팀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정말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죠. 득점과 실점은 물론이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기회 창출 XG와 수비력 XGA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공을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돌리는지 보여주는 패스 수치, 또 얼마나 결정적인 슈팅을 했는지 보여주는 유효 슈팅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LAFC가 FC 댈러스를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명확한데 그럼 이게 실제 경기장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까요? 이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전술적인 핵심, 바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입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겁니다. LAFC의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쓰는 4-3-3 포메이션을 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3명의 공격수를 중앙으로 아주 좁게 세워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바로 그 하프 스페이스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수적 우위가 생기죠. 어라? 그럼 양쪽 사이드는 비는 거냐 싶으시겠지만 바로 그 공간을 양쪽 풀백들이 미친 듯이 오버래핑해서 채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FC 댈러스 수비에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격수 데니스 부앙가가 살짝 옆으로 빠지면서 상대 센터백 한 명만 유인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순간 중앙 수비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 그 공간으로 에우스타키오나 틸만 같은 미드필더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쇄도에 들어갈 거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공격 패턴이죠. 자, 지금까지는 경기장 안의 데이터와 전술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축구가 어디에 숫자 노름만으로 되나요? 이 경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경기 외적인 변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LAFC의 살인적인 스케줄이고요. 둘째는 FC 댈러스가 유독 이 경기장에서 약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경기를 누가 보느냐, 바로 주심 변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LAFC의 다음 경기입니다. 불과 사흘 뒤에 정말 중요한 챔피언스컵 경기가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LAFC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전반이나 60분 정도까지 빠르게 승기를 잡은 다음에는 템포를 확 죽이고 공을 돌리면서 주전들 체력 관리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수학적인 우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즉 시장의 예측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 사이에 그 틈을 찾아내는 거죠.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3.5골 이하가 나올 확률을 약 64%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분석한 LAFC의 후반전 템포 조절이라는 변수까지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실제 확률은 무려 78.8%까지 올라갑니다. 보이시나요? 무려 14.7%포인트의 엄청난 확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걸 기대 수익률로 계산하면요. 플러스 22.9%라는 어마어마한 엣지, 즉 수학적 우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LAFC의 경기 운영 전략을 믿고 가는 3.5골 기준 언더. 그리고 두 번째는 LAFC의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한 마이너스 1.0 아시안 핸디캡 승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LAFC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경기의 진짜 핵심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기느냐에 있죠. 경기 외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경기를 의외의 저득점 양상으로 끌고 갈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